나는 항상 학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지. 아마도 그 장소 특유의 칙칙한 느낌과 전등이 항상 깜빡거린다는 점, 그리고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 게다가 어린 시절의 나는 다른 많은 꼬맹이들처럼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는 일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항상 집에 갈 때까지 소변을 꾹 참았어. 그만큼 학교 화장실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지. 혹시 화장실에서 귀신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뒤로 흐릿한 형체가 쓱 지나가는 상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화장실과 관련된 온갖 괴담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귀신들도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 중 하나였지. 학교 안에 여러 화장실들 중에서도 특히 학생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정말 최악이었어. 그곳은 전등을 켜도 어둑어둑했고 아주 미약한 불빛이 천장에서 흔들거리며 그곳에 더러운 바닥과 누런 얼룩들을 드러내고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병적인 수준으로 학교 화장실을 기피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 아주 묘하고 이상한 경험이라 아직도 가끔씩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내 잠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지. 그것은 어느 평범한 날의 방과 후였어. 그날 나는 무슨 동아리 활동 때문에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었지. 너도 수업이 모두 끝난 후의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 거야. 귀가하는 학생들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곧 복도는 신기하리만큼 조용한 장소로 바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은 거의 없고 그나마 서로 마주칠 일도 없는 시끄러운 낮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정적인 장소로 바뀌어 버리잖아. 그런 상태의 학교는 어딘가 스산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지. 난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였고 그런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편이었어. 차갑고 조용한 복도에 서 있던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직 내 숨소리뿐이라는 사실이 어딘가 무서웠지. 그렇게 홀로 교실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가 날 태우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감각이 나를 찾아왔지.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한 거야. 학교에서 큰 일을 본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결국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지.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난 그 와중에도 다른 학생이 내가 화장실에 가는 걸 볼까봐 평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3층의 화장실을 쓰기로 했어. 거긴 워낙 외지고 더러운 곳이라 말 그대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 어쩌면 내 방문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지도 몰라. 난 잠시 망설인 뒤 결국 그 안으로 들어섰고 역시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문을 닫았고 문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분 나쁘게 닫혔지. 바닥에는 더러운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는데 그래서 걸을 때마다 찰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 4개의 변기 칸은 모두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나는 가장 안쪽의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고 자리에 앉아서 급한 볼일을 해결했어. 마침내 한결 편해진 기분으로 물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내 옆 칸의 문이 쾅 하고 닫혔어. 그리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났고 변기 커버가 열리는 소리, 또 누군가 자리에 앉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지. 나는 누군가 나처럼 화장실이 급했구나 싶어서 다시 변기 위에 주저앉아 기다리기로 했어. 혹시나 밖으로 나가다 그 녀석과 마주치기는 싫었거든. 그래, 난 보통의 10대들보다 조금 더 소심한 꼬마였던 걸 인정하도록 하지. 하지만 변기에 앉아 몇 분을 기다려도 옆칸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나 아니면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 정확히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휴지를 잡아당기는 소리, 아니면 최소한 볼일 보는 소리라도 나야 했는데 말이야. 그 어두욱한 화장실 안은 정말 완벽하게 고요했지.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문득 다시 한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텅 빈 복도에서 느꼈던 을씨년스러움보다 더 짙고 무거운 느낌이었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1분 정도를 더 기다렸어. 그리고 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서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 그리고 문제의 그 옆칸을 보는데 하늘에 맹세하건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문제인데 그곳의 문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활짝 열려 있었거든. 분명 아까 전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후에 다시 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던 나는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 살면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처음이었지. 그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뛰어내려와 1층 현관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혹시 다른 소리와 혼동한 게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알 거야. 누군가 내 옆칸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거는 그 소리를, 그 구체적인 인기척을 착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물며 그렇게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지.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서야 깨달은 건데 사실 이게 더 소름 끼치기도 해.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내 옆칸의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 그 앞에 응당 있어야 할 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의 문이 열리는 소리라던가 화장실을 걸어올 때 나는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 말이야. 그 화장실의 문이 엄청나게 거슬리는 끼익 소리를 냈던 것과 고여있는 구정물에서 났던 찰박거리는 발자국 소리는 분명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 말이야. 그런 소리들은 일부러 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잖아. 실제로 피 흘리는 유령이나 가면 쓴 살인마를 만난 건 아니지만 직접 겪은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오싹한 일이었어. 어딘가 나를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잘 느껴지는 행동이었거든. 물론 그게 꼭 귀신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게. 다만 아무런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을 걸어와서 변기칸의 문을 닫고 다시 소리 없이 사라진 누군가가 있다면 서로 그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소름 끼치는 일이겠지. 사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 날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과거의 그 일이 귀신의 짓인지 사람의 짓인지 어느 쪽이 더 무서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일이겠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